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핫하디 핫한 전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핫하냐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산업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을 먼저 봤을 때 연초 2월 28일인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이미 3배 정도 오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인데요. 그리고 단타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익숙할 것 같은 대한전선을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2배, 엄청난 상승이죠. 대원전선은 요때 기준 1,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산업이 왜 오르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이 산업이 오르는 이유를 보게 되면 GPU를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M만부터도 급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예로 많이 볼 수 있었죠. 이게 결국에는 AI라는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GPU와 엔비디아가 필수적이 되었고, 이 같은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뜬 건데, 이 AI의 연산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요 전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H100이라는 모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4배를 전기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게 되면 자극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AI를 소비하는 전력이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수준과 유사하다거나, AI 훈련 전력량이면 넷플릭스를 무려 185년이나 시청할 수 있다거나, 이 같은 전력량을 원전과 연계한 기사까지 언론이 화제거리 물면 놓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이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 바로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발전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서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도 있고,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도 있고, 신재생과 같은 에너지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발전소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겠죠. 이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전 시스템입니다. 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그 이후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단순히 이 발전소 위치를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진짜 외지에만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전소는 그 나름대로의 입지 우선 조건이 있고, 이 데이터 센터나 AI 반도체와 같은 것을 활용해야 하는 곳은 그 나름대로의 입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위치하기는 어렵죠. 이 사이를 연계하는 배전 시스템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선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데, 논리는 AI에서 전선까지 논리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봐야겠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테마주가 되어서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니까 말이죠. 먼저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정말 미친 수준인데요. 매출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오를 때 20% 이상 성장했고, 22년에서 23년으로 오를 때 무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매출이 지금 앞자리가 조 단위거든요. 이 조 단위가 매년 바뀌면서 성장을 한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니,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월급쟁이 연봉도 매년 앞자리가 하나씩 바뀌기가 어려운데 조 단위 매출이 매년 바뀌다뇨? 이건 엄청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죠. 지난번에 다른 회사는 인수하면서 매출 숫자를 늘린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매출 구성을 보면 좀 다양해 보이긴 합니다. LS 일렉트릭부터 메탈이라고 딱 적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중국 회사나 전기차 관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LS 일렉트릭이 매출이 조 단위가 바뀌면서 성장하긴 했습니다. 2021년에 1조 8천억이었는데 2022년으로 가면 2조 2천억으로 앞에 조 단위가 또 바뀌었고요. 2023년으로 가면 역시 3조 원으로 조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사장님 직원 상여 팍팍 터뜨려야 할 것 같은데 여튼 엄청납니다. 그리고 전사 매출에서 LS 일렉트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2021년에 LS 일렉트릭 매출이 1조 8천억, 1조 9천억 수준인데 전체 매출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 되는데요. 2022년에는 67.6%, 2023년에는 71% 수준으로 70% 내외의 비중을 한국 본사인 LS 일렉트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 조정이 한국 본사 매출 숫자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요 제품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보여서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업 기준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숫자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원가율을 보게 되면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0% 초반의 매출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판관비의 비율 역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원래 5% 수준이었던 것이 7.7%까지 올랐습니다. 4조 원 매출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올랐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만 보게 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크게 눈에 띄는 비용은 없었고요. 이 같은 비용의 절감과 매출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3% 내외에서 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비타도 알아봤는데 에비타가 2023년 기준 2,500억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손익계산서 외에 재무상태표는 크게 눈에 띄는 숫자가 없었고요. 분기 보고 시점이 지났으니까 분기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을 먼저 보게 되면 매출이 동기 대비 6% 넘게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꽤나 큰 비율의 성장을 보고 와서 놀랍지는 않은데 6%도 작진 않습니다. 덕분에 9천억대 1조 원이 안 하던 매출이 1조 원까지 늘었으니까 표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율도 보게 되면 기존의 80%에서 79%로 좀 떨어진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8%에서 9%대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분기 손익 같은 경우에도 5% 수준에서 7%를 넘겨 꽤나 좋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호실적의 지속인데, 그럼 다시 주가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전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전선 주가를 좀 먼저 볼까 합니다. 먼저 대원전선입니다. 이 전선 주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데 대원전선을 먼저 보게 되면 3월 말 4월 초에 흐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오른 다음에 이 날짜가 4월 25일인데 그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을 보면서 같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도 있습니다. 역시나 3월 4초에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4월 25일 날 요 날을 기점으로 크게 올라서 지금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난 화요일 날 크게 빠진 게 다른 종목과는 다른 부분인데 요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아직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LS 일렉트릭도 볼게요. 역시나 3월 4초 기간을 보게 되면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 다음에 요 날짜가 4월 25일인데 역시나 동일하게 4월 25일 날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봐야 할 게 외국인인데요. AI와 전력을 함께 연계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테마라서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해서 꾸준하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준에 18% 정도의 점유율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봤을 때 오랫동안 상승한 이력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최근에 긴 장대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에서 큰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은 바로 이 21선과 주가가 만나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 3말4초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하게 된다면 이런 장대 한봉을 저희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같은 추정을 하는 게 오르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지만 지금 이게 털리고 빠져나가는 그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충분히 20만원 이상의 주가까지도 타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흐름을 보고 함께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뾰로롱.